안녕하세요. 추정환입니다. 저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노하우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저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노하우를 찾는, 그죠?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기보다는 찾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종마다 다 다르고 입지라든지 아니면 판매하는 아이템이라든지 뭐 영업 시간이라든지 대상 고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 요소에 따라서 비슷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현장에서 적용해서 정답이 아니라 유사한 답, 최적화된 답을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혹시 학습 민첩성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요구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아이템들,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현상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딱 만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학습 민첩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라고 어느 학자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학습 민첩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불황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아서 학습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한 학습 민첩성이 최근 현대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민첩성을 갖고 있는, 이미 이것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7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뭔지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과제와 기능을 쉽게 배운다.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거를 쉽게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호하고 복잡한 것을 잘 다룬다. 새로운 거는, 그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그것을 익혀가는 과정을 즐기고 그런 것을 잘 다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체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변화를 주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변화를 갈망한다. 세 번째하고 비슷한 요소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시도와 색다른 접근법을 좋아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시도를 하기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한계에 도전하는 성향을 지닌다. 그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안 되겠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전한다라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비난을 감내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쟤는 안 돼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 중에 모든 강의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여쭤봐요. 자, 이렇게 7가지 특성 중에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물론
저거에 다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이상을 꼭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해당되는지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1번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요. 새로운 과제와 기능을 쉽게 배운다.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예측해 보건데 우리의 뇌와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처음 보는 것에 호기심을 갖게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다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도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잘 배운다라는 거죠.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실증을 내서 또 새로운 걸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들 중에 6번이나 7번하고 연계되면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마스터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 민첩성을 바탕으로 두 번째 시간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첫 번째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점포의 본질은 어떻게 찾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방법이 고객의 관점에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방법들을 바탕으로 또 두 번째 본질을 말씀드릴 텐데 그 본질 두 가지를 여러분 점포에 적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례 말씀드린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례 있죠. 막국수하고 정육점의 사례. 자, 그 사례들은 각각 매장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들이고요. 그것을 찾아서 제공한 결과적으로 억 단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점포들입니다. 저것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자, 여러분들의 점포에 맞는 방법,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나요? 자, 문제를 찾았으면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고, 그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첫 번째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정말 맞는 원인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죠. 이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비즈니스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고객이 필요한 게 뭐지? 아, 이게 진짜 필요한가? 그래, 그럼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이건 그래서 필요할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 프로세스는 누구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거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고객들에게 이게 필요할 거야. 내가 필요하던데 그럼 뭐 다른 사람도 다 필요하지.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게 판매가 다 됐어요. 그죠? 예전에는 제품의 질, 가격 이것을 따지기보다 일단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비교적 적으니까 다 무난하게 판매가 됐습니다만 요즘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경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3개 있던 정육점 그것도 많은데 규모가 작거든요. 6개까지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제 뭔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저것을 제공받는 사람. 우리 사업에 얘기하면 고객의 관점에 가서 진짜 이게 고객에게 문제가 되는 건지, 고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막국수를 팔고 싶어 그러면 막국수를 맛있게 팔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고객들의 막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에 무엇을 원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육점이야 좋은 고기 싸게 팔면 돼가 아니라 지금 좋은 고기 싸게 파는 곳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고객들은 정육점에 무엇을 원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보여주지, 어떻게 매출을 늘리지,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해야 되지, 이게 나의 관점이라면 이제 관점을 바꿔서 고객들이 뭘 원하지, 고객이 요구가 뭐지, 고객은 왜 구매를 하지, 고객은 나에게 뭘 원하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등등 관점이 나에서 고객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점을. 자, 제가 오늘 쇼호스트가 쓴 책을 봤는데요. 그 쇼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홈쇼핑을 보는 사람들은 언제 구매를 제일 많이 할까요?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가장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비포, 애프터의 사진을 보여줄 때라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자, 화장품이나 어떤 주름 개선, 미용이라든지 이런 제품의 경우, 자, 사용 전의 모습, 그리고 사용 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구매가 가장 많은 게 비포 애프터의 사진을 볼 때 가장 많은 구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고객들이 저 제품을 쓰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비포의 사진은 조명도 칙칙하고 인상도 막 찡그리고 그런 사진이고, 애프터의 사진은 밝은 조명에 화사한 얼굴, 심지어 미소까지 띈 사진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제품을 쓰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구매의 본질이 나옵니다. 구매는 고객이 기대가 생길 때 구매를 합니다. 기대가 생길 때 구매를 합니다. 기대가 생기면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 가치가 고객의 기대에 맞으면, 그죠? 여러분에게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은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는 고객의 요구라는 거죠. 고객의 니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니즈를 찾아야 돼. 원치를 찾아야 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찾지? 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찾지? 자, 그 찾는 방법은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많은
회사, 많은 비즈니스에서 활용한 방법이고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 제품을 개발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IDEO라는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뭘로 알려졌냐면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세스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고객의 니즈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실제로 많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빌려와서 고객의 니즈를 찾는 방법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판매의 본질은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치의 전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판매를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이제 그것을 고객의 요구와 연결을 시킬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는 고객이 요구하는 것과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고객은 전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했더라도 고객이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좀 맞춰가 보려고 합니다. 그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고객을 공감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게 불편함을 느끼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맛을 좋아하네. 이런 것들이에요. 고객 공감.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점포에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가치가 진짜 그 고객의 요구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씩 바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하는 기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찰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그러니까 설문조사예요. 세 번째는 직접 경험하기. 이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혼자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친지, 가족, 지인, 다양한 여러분들의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찰은 뭐냐면 고객을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그냥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관찰? 뭘 관찰하지? 자, 이것도 계획이 필요하겠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관찰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워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IEO로 관찰을 하실 거예요. 그 프로세스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I에 해당되는 것은 활동이에요. activity, 활동, 움직임, 발생한 일. 자, 고객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면 저렇게 들어오는구나. 문을 밀고 들어오는구나. 당기고 들어오는구나. 그죠? 자동문이면 얼마나 기다리는구나. 자, 들어와서 둘러보는구나. 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가는구나. 아니면 점원부터 찾는구나. 기타 등등. 이 고객의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고요. 자, 문을 열 때 이렇게 되는구나. 고객이 점포를 둘러볼 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등등 발생한 일을 찾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이에요. environment입니다. 고객을 둘러싸는 환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조명은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출입문에 들어오면 바닥에 뭐가 깔려 있네. 뭐가 가장 먼저 고객을 맞이하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환경.
세 번째는 인터액션입니다. 상호작용이에요. 아까 출입문 얘기했죠. 그것도 일종의 상호작용이에요. 고객이 밀고 오는지, 당기고 오는지, 자동문인지, 이것도 상호작용이고요. 또 직원과 고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자, 우리 매장은 키오스크가 있으면 그 키오스크와 고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판매대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고객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뭐 가구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가구는 고객과 이렇게 접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5는 오브젝트예요. 그 점포 매장에서 비치된 물건, 어떤 기계 장치들, 뭐 가구, 뭐 화분, 조명, 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점포에서 가만히 앉아서 서서 혹은 뭐 하루 종일 하실 수는 없고 일정 시간을 좀 두세요. 고객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거나 혹은 고객이 가장 적게 오는 시간이거나 그 시간을 결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자, 누구를 관찰할 건지. 모든 대상을 다 관찰하셔도 됩니다만 일단 핵심 고객을 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 고객 위주로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고객은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고객, 아까 그 9가지 요소 중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중에 첫 번째 요소가 고객 세그먼트였는데요. 모두가 다 고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남녀노소 안 가려요. 그런데 일단 내가 이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전달을 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 고객을 위주로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저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열고 들어오네? 들어오면 뭐부터 찾네? 그게 서서 제품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네? 그죠? 뭐 식당이라면 주문을 할 때 어떻게 주문을 하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관찰을 하시고, 짧게는 뭐 1시간 관찰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1시간을 여러 번 관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관찰한 자료들을 구분하지 말고 다 수집을 하세요. 관찰을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하기 어려워요. 그죠? 요즘에 설문조사하기 어려운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질문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고객님 뭐 좀 불편하신 사항은 없으셨나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매장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분에게 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뭐 불편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는 물건이 뭐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되고, 뭐 같이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가셔도 되고, 혹은 손님을 가장해서 여쭤봐도 돼요. 손님을 가장해서. 이건 그렇게 드문 경우입니다만, 그죠? 그 질문들을 좀 만드셔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문들을 만드셔서 할 수 있으면 조금 자세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손님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하셨던데, 혹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답변이 뭐 그냥요 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했어요 라고 답변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시간 오래 안 걸려요. 물론 한 사람을 상대로 뭐 질문 10개가 넘는 질문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질문을 하는 나도 좀 불편하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보다, 물론 예전에는 그게 됐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 그냥 한 가지 정도씩의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자료가 수집이 되겠죠. 그죠? 그럼 아까 관찰한 자료, 그것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에 대한 자료,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아, 그때 그분이 이래서 그랬구나를 찾아보시는 거죠. 물론 이건 여러분 점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포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아, 고객이 들어올 때 이렇게 했네. 그걸 그대로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해보시고 점원이 있으시다면 그 점원한테도 자, 고객이 하듯이 그때 그대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 그때 그분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구나. 아, 이것 때문에 그때 와서 클레임을 넣었구나. 아, 이게 좋다고 하셨구나를 직접 경험을 해 보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매장만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슷한, 유사한 경쟁업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아, 여기가 장사가 잘 된대, 여기가 사업이 잘 된대 라는 것을 찾아가 보시고 직접 경험을 해 보시는 겁니다. 다른 업체. 제가 보니까 창업하시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다니세요. 다른 데를. 여러분 매장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 점포를 꾸미기 위해서 다른 비슷한 곳을 많이 둘러보시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면 내 점포를 운영하는데 바빠서 다른 경쟁업체들을 잘 안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직접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막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이면 우리 식당 막국수가 최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자, 다른 유사한 다른 식당은 막국수를 어떻게 파는지 좀 이렇게 다른 식당에 가셔서 한번 막국수를 드셔보세요. 침이 자꾸 넘어가요. 막국수 얘기를 했더니 막국수의 그 맛이 자꾸 생각이 나서 침이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른 매장, 다른 점포도 경험을 해보시고 또 그것도 역시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자료가 세 가지의 자료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던 자료, 여러분이 관찰하셨던 자료,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받았던 답변 자료. 요 세 가지 자료가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가치하고 연결을 시켜 보시면 아, 요거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시는 거죠. 자, 이런 공감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패트리샤 무어라는 디자이너의 사례가 여기에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패트리샤 무어라고 하는? 네. 이게 뭐냐면 이 패트리샤 무어라는 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고 좀 눈도 어두워지고 하다 보니까 냉장고를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 노인분들을 위한 냉장고를 좀 만들어 봅시다. 문도 좀 쉽게 열리고 선반에서 보관된 물건을 좀 꺼내기도 쉽게 하는 그런 냉장고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건의를 했더니 반려를 당했어요.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냉장고니까 우리 회사는 그 가정주부들을 위한 냉장고를 만들 뿐이지 그 노인분들을 위한 냉장고는 시장도 적고 매출도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어 하고 거절을 당해서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를 그만두고 노인을 위한 제품을 만들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노인들을 공원에서 관찰도 해보고 직접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안경도 특수 제작된 안경을 써서 일부러 시력을 흐리게 하고 또 얼굴도 분장을 하고 일부러 다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허리를 굽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특수 분장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노인들의 신체를 그대로 구현을 해서 직접 그 상태에서 노인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의 그 막 수많은 도시들을 한 10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거의 몇 년 동안, 3년? 네. 직접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뭐 고상한 뭐 부잣집 만화님으로서 혹은 때로는 뭐 노숙하는 늙은 노숙인의 입장에서 뭐 다양한 입장에서 그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어떤 요소들이 원하는지를 경험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낸 그 이제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뭐 쉽게 뭐 조리를 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뭐 양손잡이용 조리 도구라든지 뭐 버스도 저상 버스 같은 거 그게 다 그분이 디자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 고객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뭐를 원하고 뭐가 불편하고 뭐를 해소시켜야 되는지를 찾아서 제품에 적용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긴 시간 동안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 고객 공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그 가치는 확실하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거랑 맞춰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게 필요한 거고요. 한 기업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저도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듣고, 어느 교수님께 듣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고객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농기계 회사예요. 존 디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농기계 회사입니다. 자, 농기계 회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제품을 잘 만들면 돼요. 좋은 제품,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민을 고객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냐면 좋은 제품인데 거기에 똑똑하기까지 해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수확을 하거나 자동으로 조작이 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제품을 뭘 만들어주면 되지?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똑똑한데 커넥티드예요. 연결된 제품이에요. 요즘에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그죠? IoT 제품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자동으로 하는데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소파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수확을 하는구나. 이만큼 수확을 했구나. 파종을 이만큼 했네. 그거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직접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제품은 뭘 만들어야 되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고객들이 무엇을 원할까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농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뭐가 불편하셨나요? 자, 농사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를 한참 물어봤더니 결론이 뭐였냐면요. 농부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수확물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기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 올해 좀 수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요? 제품에 대한 거는 이제 더 이상 모르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농부들이 수확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품, 물론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수확을 더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제품을 개선하겠죠. 자, 파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낭비를 적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할 겁니다. 자, 연비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엇을 고민하기 시작했냐면요. 자, 수학에 관계된 거 뭐가 있어요? 기계 말고, 농기계 말고 뭐가 해당될까요? 날씨 중요하죠. 요 며칠처럼 막 갑자기 태풍이 와서 막 집중호우가 농지가 잠겨. 이거 말짱 농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막 잠기잖아요. 날씨 해당됩니다. 또 뭐가 해당돼요? 병충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또 종자 같은 거 어떨까요? 조금 병충해에 강한 종자 이런 거 해당되잖아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토양 어떨까요? 잘 자라는 토양, 뭐 비료, 농약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농기계 회사에서 이걸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제공은 어렵습니다만 정보라든지 혹은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와 연결은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존 디어라는 회사가 농기계를 당연히 생산을 하지만 판매하고 정비하고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뭐와 관련된 수확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뭐 토양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토양, 뭐 비료, 종자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의 가치가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농사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농기계를 제공하는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농사에 도움이 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된 거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고객 공감을 통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서 여러분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가치에 결부시키면 조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뭘 바꿀까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그 쇼호스트가 고객이 애프터 사진을 보고 기대를 하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가 바뀌어요? 구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매에 대한 기대가 뭐가 있느냐를 얘기한 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이익, 맛있는 음식을 먹건 뭐 좋은 제품을 쓰건 이런 직접적인 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심, 농약에 대한 안심, 뭐 먹거리에 대한 안심,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걱정이나 불안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김밥으로 인해서 식중독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제품이 그런 식중독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고객의 기대입니다. 자, 김밥을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자, 우리 고객은 우리 김밥에 안심을 하고 구매하실 거야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네 번째는 가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가족이 됐든 혹은 지인이 됐든 어쨌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저 제품을 사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 거야. 저 제품 우리 신랑한테 정말 좋겠다. 저거 공부하는 우리 딸아이에게 정말 좋겠다. 저 제품 저거 좀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랑. 마지막으로 자부심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쓰는 사람이야. 를 갖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기대라고 합니다. 이 기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구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찾아보시는 거죠. 자, 핵심 가치 만드셨어요. 자, 그것을 전제해서 자,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금 아까 관찰, 질문, 경험 통해서 좀 캐치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조금 바꾸시는데 뭐에 대해서 바꿔요? 내가 고객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지, 내가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고객에게 어떤 안심을 주고 어떤 고객의 사랑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제품을 쓰는 이유. 나 이 정도 제품은 쓰는 사람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죠? 야, 인스타에 사진을 봤더니,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아. 나도 거기 가봤어. 나도 인스타에 사진 올려.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고객, 너무 광범위한 고객을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고객을 찾으셔서 자, 내가 제공하는 이 가치가 아까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 좀 변화를 시켜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고객들이 이런 이익을 바라던데, 자, 품질이 좋은 제품을 원하던데, 아니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걸 원하던데, 아니 좀 깨끗한 환경을 원하던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지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 자, 고객이 이 제품을 쓰는데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 혹은 너무 대용량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셔. 혹은 크기가 너무 커서 내 가방에 안 들어가서 고민을 하셔. 이런 것들을 고객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라든지 원하는 것을 해결을 해 주는지. 세 번째는 갖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지. 김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식중독 때문에 요즘에 너무 조심스러워. 자, 우리 김밥은 재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자, 우리 김밥을 만드는 환경, 테이블, 도마, 칼, 위생관리 이렇게 합니다를 내세우시는 거죠. 뭘로? SNS 마케팅 같은 걸로. 그거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면, 어필을 하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이. 자, 네 번째는 우리 제품이 자, 고객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자, 정말 그들의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20대들이 아이폰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10대 학생들이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구매는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고객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고, 마지막, 여러분의 제품, 여러분의 서비스는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을까요? 자, 나 이 정도 써. 어떻게 자부심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정립하셨던 그 핵심 가치하고 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점포,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합한 요소들을 만들어 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본질. 첫 번째, 판매의 본질. 판매의 본질은 뭐다? 가치를 전달하는 거다. 2번째, 구매. 구매는 언제 이루어진다? 고객이 기대가 생기면 구매가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점포에 한번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처음에 하잖아요. 잘 안 돼요. 불편해요.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면 그걸 내가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드를 배운다. 스노우보드. 여름이니까 하얀 설산을 막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스노우보드를 타는 걸 생각하면서 배운다라고 할 때 내가 편한 대로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알려주는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실력은 불편함을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잘 안 되고 불편합니다. 참고 견디셔서 여러분들 점포에 딱 맞는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걸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이나 혹은 직접 실천해 보시고 잘 안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영상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거기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